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해볼 건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사를 아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 속에 숨겨진 젠더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사회적 성 역할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성 역할이 단어에 묻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일종의 데이터 탐정이 돼서 방대한 텍스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사회의 거울인 언어부터 시작해서요. 직업 명칭의 재미있는 변화, 남녀를 묘사하는 방식, 색상 어휘, 확신과 주저함의 언어학, 그리고 언어 구조의 사회적 의미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번, 사회의 거울, 언어. 일상적인 언어는요, 우리 사회 구조를 비추는 아주 강력한 렌즈입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학자들이 남녀의 역할이 언어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쓸 핵심 무기가 바로 말뭉치 언어학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죠? 사실 엄청 단순해요. 수백만, 수천만 개의 단어가 든 거대한 텍스트 창고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겁니다. 영국 국가 말뭉치나 미국 역사 말뭉치 같은 도구들을 쓰면 정말 편견 하나 없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직업 명칭의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미국 역사 말뭉치 데이터로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소방관을 뜻하는 남성형 명사 fireman이라는 단어 빈도를 보면요.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쭉 치솟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려 80% 이상 확 곤두박질 칩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70년대부터 성차별적인 언어는 피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재밌는 언어학적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니, 파이어맨이 줄었으면 당연히 성중립적인 파이어파이터즈가 늘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80년대 데이터를 보니까 그 수치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진짜 단순한 띄어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fire랑 fighters의 사이를 띄어서 두 단어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다시 검색하니까 그제야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데이터 탐정들이 놓치기 딱 좋은 귀여운 함정이었죠. 직업 명칭의 진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명 잡지 타임지 말뭉치를 볼까요? 직업에 붙던 여성형 전미사 S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추적해 봤는데요. 여류 시인을 뜻하는 포에티스라는 단어, 60년대까지만 해도 꽤 쓰였거든요. 근데 80년대에 딱 한 번 등장하더니 90년대에는 아예 숫자 0,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성을 굳이 특정해서 부르지 말고 성별 상관없이 다 같이 포엣, 즉 시인으로 부르자고 의식적으로 언어를 선택한 결과인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남녀를 묘사하는 다른 방식. 영국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남성과 여성을 꾸며주는 상위 형용사들을 쭉 뽑아봤더니 와, 대비가 정말 극명합니다. 남성을 수식하는 말들은 크다, 부유하다, 위대하다처럼 주로 어떤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거든요. 반면에 여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은 아름답다, 임신한, 벌거벗은 같이 압도적으로 신체적인 상태나 외형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영어로 real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땐 어떨까요? 문맥을 쫙 훑어보면 텍스트 속에 뿌리 박힌 전통적인 사회 여팔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남성은 사냥꾼이나 빠른 자동차를 모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진정한 여성은 가정, 남편, 아이들을 원하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었어요. 옛날 고정관념을 텍스트가 아주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단어의 종류만 다른 게 아니라 등장하는 빈도수에서도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체 텍스트에서 남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횟수가 여성보다 2.5배나 더 많았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누군가가 미혼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할 때는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무려 2.5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 속에서는 여성의 결혼 여부가 사람들의 훨씬 더 잦은 관심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동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속에서 남성 대명사 he랑 같이 쓰인 동사들을 보면요. 잡았다, 당겼다, 이끌었다 같이 엄청 능동적이고 물리적인 행동들이 많아요.
반면에 여성 대명사 she랑 자주 쓰인 동사들은 들었다, 따랐다, 지켜보았다처럼 주로 가만히 관찰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색상 어휘와 성별의 관계입니다.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가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비교해 본 차트인데요. 여성 작가들이 전반적으로 색상 단어를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이 씁니다. 특히 베이지색 같은 경우는 여성 작가가 남성 작가보다 무려 5배나 더 자주 썼고요. 핑크는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에 체리색 같은 단어는 1.17배로 차이가 별로 안 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 작가들이 색상 묘사가 중요한 특정 문화적 맥락이나 디테일한 주제의 글을 더 자주 다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 확신과 주저함의 언어학입니다. 자, 여기서 해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다소나 어느 정도 같이 살짝 뒤로 빼면서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언어적 장치를 말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 해칭을 남녀 중에 누가 더 많이 쓴다고 생각되어 왔을까요? 1975년에 언어학자 로빈 레이코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껴서 해칭을 훨씬 더 많이 쓴다. 70년대에 아주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팍팍 들어간 가설이겠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현대 학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뭉치 데이터를 까보니까 1000단어당 해칭 사용 빈도가 여성이 2.01회인 반면에 남성이 2.26회로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학술적인 대화에서 남자들이 무조건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만 말할 거라는 착각이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깨진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고정관념을 아주 제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똑같이 있잖아나, you know 같은 해칭 표현을 써도 그 목적이 달랐어요. 여성들은 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 이거 확실히 알잖아 하고 팩트를 강조할 때 쓴 반면에 남성들은 자기가 진짜 불확실할 때 이 표현을 훨씬 자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몇 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왜 썼는지 기능을 분석해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언어 구조와 사회적 의미.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회 언어학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심판하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계층, 교육 수준, 성별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이 언어라는 거울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탐구해서 보여줄 뿐인 거죠. 자,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언어 데이터 속에 나오는 형용사와 동사들의 쓰임을 보면 우리 사회의 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소름 돋게 쏙 빼닮아 있습니다. 둘째, 색상 표현이나 해칭 같은 어휘 선택은 남녀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 속엔 아주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숨어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언어가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소방관 명칭의 변화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의식적인 단어 선택이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빚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파이어맨이 파이어파이터스로 진화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게요. 조금 더 평등한 내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